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이 선선하고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기온이 생활하기가 적당하고 좋습니다. 이 정도 날씨면은 날씨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적당하고 딱 좋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요즘에는 제가 집에 이제 정년퇴직하니까 집에만 있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요. 뭐 집에서 할 일이 뭐가 있나요? 없습니다. 뭐 이거 뭐 유튜브를 해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취미 삼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힘들게는 살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사는 사람들은 예전 되면 경쟁도 치열하고 이러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60년대의 어린 시절이니까, 초등학교 다니고 그러던 시절이니까, 그때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배를 굶는다는 거, 그게 이제 사는데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굶어 죽어도 배 굶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일만 하면은 충분히 먹잖아요. 그때는 아무리 일을 해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죽도록 일을 해도. 왜냐면 저는 농촌에서 살았지만은 농촌에도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빈부격차가 그때도 양극화로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을 거의 반절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잣집들이 있고, 없는 사람은 아예 없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그때는 지금보다 더 컸다.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부터 이제 부정부 배가 없지는 않겠지요. 옛날에 좀 벼슬을 했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고 땅도 많고, 한 마을을 거의 다 사가지고 이제 소작을 시켜가지고 받고, 그걸 이제 없는 사람들이 나무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반씩 나누자. 그걸 갖다가 소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논 1000평을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재료 이런 거는 전부 다 땅 주인은 안 돼요. 얻어서 지는 사람이 전부 다 농사를 지어요. 그 들어가는 돈은 전부 다 되고. 은행은 이제 만일에 500평에 10가마니 쌀이 나왔다 그러면 5가마니씩 갔습니다. 반씩 나누어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집들은 살았어요. 나머지 땅을 좀 얻어서. 그래고 옛날에 벼슬까지 했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골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옛날에
춘향전에 보면은 이도령이가 하도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암행의사로 이제 지방에 출두해가지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 해가지고 암행의사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 부정축제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벼슬을 좀 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뭐 저도 이제 그때 살았지만 저 고을 전체가 저 집 땅이 거의 다라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을이 상당히 넓은데도 저 집이 부자라 가지고 완전히 그 집 봐라 기와집인데 완전히 고래등 같이 큰 집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동네 땅 거의 다 그 집 땅이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뭐 버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규모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그 사람 사는 세상은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벌었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그 부정부패가 심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이도령이 암행의사가 돼가지고 창고에 가니까 부정부패가 꽉 찼더라. 그래서 그 고을에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쌀이 없어가지고 죽을 써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굶어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창고에 가니까 그 쌀은 이렇게 쌓여 있더라. 그래서 전부 다 그 배급을 줘라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랬어요. 우리는 살 때 지금처럼 치열한 경쟁 이런 건 없었지만은 너무 어렵게 살았다. 그 때문에도. 그래서 우리 집도 이제 우리는 원래 땅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는데, 아버지 쪽에는 별로 재산이 없었는가 봐요. 이제 어머니하고 결혼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부잣집입니다. 강릉시 거기가 어디냐? 하시동 그쪽 그쪽인데 제가 어려서 가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강릉시 운산동에 어디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동이 아니고 강릉시 강릉시 운산동에 고개 넘어가면은 아주 가장 큰 기와집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애갓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돌돌 따라가면서 이제 애갓집에 자주 갔지요. 어머니가 그 집의 딸이니까 애갓집에 가자 해서 우리 집에서 별로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갓집에 가니까 그 동네 전체가 그 애갓집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옛날에 그 애갓집에는 뭐 벼슬도 하고 내래 아마 부잣던가 봅니다. 지금에는 뭐 자식들이 다 뭐 팔아먹고 해서 뭐 이따가 돈이 부족하면 또 논 한 자리 팔아먹고 해서 지금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없는 사람처럼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좀 산다는 집들이 초가집이 아니고 전부 다 구워서 만든 기와집으로 지붕을 했잖아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면은 부러워했지요. 그 기와를 한번 올리면은 100년, 200년 동안 가기 때문에 그 가을마다 그 지붕을 새로 벗겨내고 새로 또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큰 일입니다, 그게. 그걸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와집이니까. 지붕 1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합니다. 1년이 묵은 거는 전부 다 벗겨내고 이형을 엮어서 한 50개, 100개 해가지고 다시 또 지붕을 덮어서 새로 지붕을 이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에 그게
큰일입니다. 농사 짓는 것도 힘들지만. 애갓집에 가서 놀았습니다. 그때 애갓집에 가니까 할아버지가 70 몇 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할아버지가 70 몇 살인데 오래 산다. 이러면서, 애갓집에 오빠가 오래 살아야 나도 오래 살 텐데. 그러니 하다가 엄마가 그때 70 넘게 산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장수한테 했습니다. 그때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희라고 하잖아요. 인생 70 고래희. 그러니까 옛날에는 70 먹은 사람을 참 보기가 드물다 해서 그 고희라고 씁니다. 드물 희자를 써요. 그래서 그 예꽃자를 쓰고 그 드물 희자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70 먹은 사람을 보기 힘들다. 그리고 70 먹으면은 너무 많이 먹어서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귀신이 돼서 무섭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제 고래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고 해도 지게에다 지고 이제 산에다 갖다 버립니다. 거기에 이제 산송장 고래장이라고 합니다. 생송장. 그런데 요즘 같이 한 110세까지 살면은 옆에 같이 지내기가 좀 무섭지요. 산신령 같이 너무 오래 살면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옛날에도 70 먹으면 그 정도 느낌이 듭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래서 이제 지금에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뭐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만나본 지가 한 50년, 60년 거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애갓집이라고 해서 다니고 자주 했지만은 그 이후로는 안 갔어요.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하는데 뭐 애갓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옛날에 다니긴 다녔는데 기억도 안 납니다. 잘. 그래서 애갓집이 잘 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장가를 가는데 우리 아버지 쪽에는 별로 잘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싸우가 집이 어렵게 산다는데 그 집이 어느 쪽이야? 그래. 그쪽에 있다고 그러니 그쪽에도 내 땅이 논이 있는데 그걸 네가 싸이 보고 공짜로 지라고 그래. 그쪽에는 애갓집 땅이 있다. 논이. 그래서 이제 싸우가 가난하다니까 거기에 논이 한 꽤 큰 게 있으니까 그거 이제 논밭을 지어라. 그래서 딸내미하고 같이 먹고 살아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었어요. 짓다가 나중에 이제 그거 이제 등기 이전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이름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터전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살았지요. 그게 이제 제가 강원도 거기 살았는데 용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애갓집에 그 밭 논이 그쪽에 있었는데 용금정에 있는 그 밭하고 논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말하면은 금강초등학교를 지나서 조금 올라가면은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도 따라서 다녔기 때문에 압니다. 금강초등학교를 지나서 조금 가면은 용금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밭하고 논을 애갓집 땅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쪽에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잘못하면 딸내미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싸이 보고 그걸 좀 공짜로 지어서 먹으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주 공짜는 아니고 좀 싸게 사는 형식으로 해서 아버지가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저도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도 그렇게 돈을 헤프게 쓰지 않고 어려운 사람의 그 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에도 돈을 헤프게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렵게 살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어머니하고 아버지 사이에 이제 아이를 7명을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7명. 그냥 생기는 대로 낳았다고 그래요. 나를 제일 마지막에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는 전부 딸 해서 6명. 그 다음에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나이가 44살. 44살에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죠. 그때 44살이고 45살 되면은 여자가 폐경이 와서 임신이 안 되잖아요. 그 정도 나이면은. 그러니까 생기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이겠지. 계속 딸만 6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보나 마나 뭐 딸이겠지 해가지고 별로 뭐 좋아하지도 않고 낳았는데 결국은 아들이니까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죠. 애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7을 낳았는데 이제 딸이 2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명. 누나들이 5, 나 하나 해서 6명이죠. 딸이 하나 죽었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병원에 잘 안 갑니다. 우선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고 아이를 그렇게 합니다. 요즘 같이 아이가 아프면은 무조건 병원에 가서 치료하려고 안 해요. 그때는 돈도 없고 병원도 별로 없기 때문에 우선 아이를 많이 낳는 이유는 우선 그 죽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하고 많이 거기를 대비를 해서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 살고 죽는 사람 죽고 그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짐승들도 새끼를 많이 낳으면은 그 먹이 사슬에 의해서 죽는 새끼도 잡아먹히는 새끼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많이 낳잖아요. 그 중에서도 살아남아서 종족 번식이 된다는 얘기죠. 사람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에 내가 항상 얘기하더라고. 엄마가 나보고 44세에 너를 낳았다. 그러면서 생일이 동짓달 11의 날이라고 항상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동짓달이라는 게 음력으로 11월 17일을 갖다가 동짓달 11회가 내 생일이다. 지금에도 아주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늘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1907년생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1908년생. 나이가 한 살 더 어리더라고요. 어머니가 한 살 더 많고. 그래서 어머니는 1907년생. 아버지는 1908년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돈을 모으려고 먹지도 않습니다. 촌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정심을 다 굶어요. 요즘같이 아침, 점심, 저녁 제때 딱딱 먹는 사람이 없어요. 부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자를 그때는 보지를 못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촌이다 보니까 점심은 다 안 먹어요.
그때 학교 다 다닐 때도 도시락을 안 쏩니다. 아이들이. 가난해서 안 싸우면 도시락을 안 싸우는 사람도 있고, 창피해서 점심 먹으려고 헤쳐놓고 그렇게 할 필요 있나? 한 끼 굶으면 되지. 저녁에 가서 많이 먹으면 되지. 그 때문에도 도시락을 못 싸우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굶어요. 그래서 저 부모 같은 경우에는 저 애아들이기 때문에 점심을 굶으면은 늙어서 병이 오고 오래 못 산다. 그래서 꼭꼭 싸줍니다. 보리밥이라도 싸줘요. 옛날에는 반찬이 없으니까 김치에다가 그다음에 고추장 이런 것만 싸가지고 가요. 원래 된장, 고추장 거기다 김치. 원래 이걸 없는 사람들은 주로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된장, 고추장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그게 이제 반찬의 주된 반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고추장 같은 거 가져가면은 이제 보리밥에다가 이제 도시락도 양은 있잖아요. 노란 칠을 한 양은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걸 납작한 거,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고추장 가져가기 때문에 들어 흔들면은 고추장 비빔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먹어요. 그래서 먹죠.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싸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나이가 젊으니까 아침을 먹고 학교 갔는데도 배가 고프더라고요. 한참 크는 나이에 아침을 먹고 12시가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배가 고파가지고 한 10시 돼서 그러니까 학교 이제 처음에 시간 지나서 노는 시간 10분 있잖아요. 원래 50분 공부하고 10분 논다. 1교시 끝나고 도시락 점심시간까지 못 참겠다 배고파서. 그래가지고 살짝 꺼내서 노는 시간 10분 동안에 다 먹어치워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럽니다. 도시락 조사를 하겠다고. 도시락 조사를 했어요. 옛날에는. 왜냐? 하얀 쌀밥만 싸우면은 손바닥을 대. 그래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다음부터는 혼식, 그러니까 보리쌀, 감자 이런 걸 섞어서 가져오느라. 옛날에는 혼식을 장려했습니다. 왜냐? 쌀이 귀하니까 여러 가지 섞어 먹어라. 밀가루, 보리쌀 이런 걸 섞어서 먹어라.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 이제 삶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부잣집들만 이제 쌀밥을 싸우면 안 돼요. 쌀밥만 먹지요. 북한에서는 이제 옛날에 쌀밥에 고깃국을 다 먹여주겠다. 그렇게 이제 공약을 많이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어렵게 사니까. 흰 쌀밥에 고깃국을 모든 국민한테 먹여주겠다. 이런 얘기 하는 식으로 그때도 우리도 그랬어요. 그때 이제 가난해가지고 좀 살기 스트레스 받고 어려웠지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먹는 거는 참 너무 많아가지고 비만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뚱뚱한 사람이 없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바싹 마른 사람은 많은데 배가 나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많이 나왔지만은 그때만 해도 배 나온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배가 나올 사이도 없습니다. 많이 먹지도 않는 데다가 아주 매일같이 일을 하니까. 이제 배가 나온 사람이 이제 우리 마을에 왔다. 그래, 아유, 저 배가 저렇게 나온 거 보니까 사장이네. 어디서 왔다는 거야? 서울에서 왔다 그러던데. 사장이니까 배가 저렇게 나오지. 그래서 옛날에는 배 나왔다 그러면은 사장 타입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 좋게 생각했지요. 요즘에는 이제 당뇨병이 생긴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별로지만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를 끌고 시골에 들어오면은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저 먼 차가 왔다, 새카만 차가 왔는데 구경 가자 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옵니다. 아이들은 뭐 말도 못하고. 차를 그런 자동차는 못 봤거든요. 이제 좀 한 50년대, 60년대 후반기 돼서는 이제 산에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채집,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산판이라고 하는데 벌목하는 그 실어 나르는 트럭, 그걸 갖다가 재무시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자동차가, 요즘에는 운전석에 들어가가지고 자동차 키를 돌리면 시동이 걸리잖아요. 탁 하고 걸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저기 안에서 열쇠 돌려가지고 시동 걸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운전수가 있고 또 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수는 저기 안에서 이제 악셀을 밟아줍니다. 이렇게 밟아줄 테니까 밖에 나가서 그 엔진을 돌려라. 그게 이제 이 기역자 모양으로 된 그 쇠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본네트 있는 데 가서 집어넣고 돌려요.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안에 운전수가 이제 악셀을 쓱쓱 밟으면 시동이 팍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쇠꼽을 밑에다가 딱 놓고는 출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안에서 시동 거는 게 그 스위치만 여러 거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그 시동 장치가 그렇게 됐습니다. 배터리 같은 게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수동으로 전부 다 그 조수들이 전부 다 나가서 걸었습니다. 옛날에 그 같이 있던 그 아갈방우라는 그 운전수가 원래 입이 큰 운전수인데, 그래서 그 별명이 아갈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갈방이 운전수가 이제 그 나무에서 이제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목재를 하려고 산에서 베잖아요. 그걸 이제 실어 나르려고 재무시 트럭 있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실어 나르는 거. 그런 차밖에 없어요. 완전 비포장 도로고. 그러니까 낮은 그 자동차 자체가 낮은 건 들어오지 못합니다. 밑에 전부 다 뭐 돌이 이런 게 불덩불덩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재무시 이제를 이제 가지고 가끔 들어오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 전기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가려고 이제 그 재무시에 그 끼어서 좀 타고 가자. 그러면은 남자들은 안 태우고 여자들은 잘 태워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그 한번 타고 이제 우리 집에서 한 그까지 시장까지 한 8km, 10km 되거든요. 그런데 그 트럭에 그 운전수하고 그다음에 조수하고 둘이 탔는데 그 사이가 조금 공간이 남거든요. 거기 이제 타고 간다 그러면 남자들은 다 안 태워주는데 아주머니들이 뭐 여자들은 좀 태워주더라고. 여자들 태워주는데 징그러워서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뒤에는 나무를 전부 다 그득 실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실을 때도 지금처럼 무슨 그 크레인 뭐 지게차 이런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목도를 해가지고 전부 다 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양쪽으로 딱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나무를 딱 해가지고 밧줄로 딱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 나무를 묶어서 옮깁니다. 그래서 발을 맞추자 해서 어이 이러면서 목도, 그걸 갖다가 목도로 합니다. 옛날에 그 상여를 메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싣고 내리고 했지. 요즘같이 지게차가 있나요? 뭐 저기 예? 예? 불도저가 있나요? 그런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다 인력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차나 보지 못 봅니다. 그리고 바싹 말란 사람만 있지 뚱뚱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저기 뭐나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저기 이 엄마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야야 저기 빨리 그 저녁을 먹고 일찍 이부자리 깔고 자자. 이제 그 등잔에다가 불을 켜는 것도 아까워서 거기에다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기름을 썼지만 나중에는 그 송진 있잖아요.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이 그 끈적끈적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쩔어 붙으면은 솥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나무를 할 때 그걸 채취해가지고 쪼개놨다가 밤에 이제 돌을 이렇게 횃불처럼 이렇게 놓는 자리를 만들고 그걸 이제 피워요. 그러면은 그 기름값이 덜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도 아끼기 위해서 빨리 저기 밥을 먹고 일찍 자자. 그래서 일찍 잡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요즘에는 콩죽을 많이 써 먹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미음이라고 하는데 몸이 아프면은 죽을 써 먹는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콩 있잖아요. 콩을 갈아가지고 콩죽을 많이 써 먹었습니다. 콩죽이 맛있더라고요. 지금에도 콩이 사람한테 좋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콩죽을 많이 쏴서 먹었어요. 옛날에는 죽을 많이 먹었지요. 쌀이 귀하니까. 죽에다가 이제 그 풀을 푸성기를 많이 넣고 휘휘 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누어서 먹습니다. 진짜 그 밥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밥 한 사발이면은 죽을 쓰면은 셋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죽도 시큰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도 일을 정말 뼈빠지라고 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뗄나무가 지금같이 무슨 도시가스가 있고 뭐 연탄 이런 게 있나요? 전부 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전부 다 겨울에 떼고 밥을 짓고 그래요. 나무로. 나도 이제 아버지가 15살에 죽었으니까 어머니 혼자 있으니까 아버지가 짓던 그 땅이 꽤 큰 거 있는데 다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줘서 반절씩 나누어 먹기로 하고 또 나무 같은 거는 어머니 그 여잔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무를 전부 다 해다가 이 나뭇가래를 이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나무를 제가 완전히 공급을 하고 그래고 이제 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게도 저거 많이 접보고 나무도 많이 해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 나무를 우리는 산이 없으니까 남은 산에 가서 나무를 훔쳐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그 붙잡혀 가지고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이런 데다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정말 죽을 지경으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나무 산에 들어가 가지고 훔치려니까 그 훔친다는 게 그 얼마나 그 마음이 두근거려요. 빨리 해가지고 빨리 나와야 되니까 미치죠, 완전히.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유, 우리 산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뭐 마음 편안히 놓고 가서 산에 가서 나무 해다 가지고 집에 가서 떼고 이러면 너무 좋지. 그때는 산이 있는 게 원이었죠. 또 산이 있는 사람들은 또 훔쳐가는 사람, 그때는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거의 다 훔쳐 나무를 훔쳐서 땔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 주인들은 골치 아프다 훔쳐가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망원경을 하나 샀더라고. 그때만 해도 망원경이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망원경을 갖다가 이런 산을 갖다가 집에서 뜰에 나와서 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훔치는 사람하고 내가 나무를 같이 하러 가다가 얘기를 했는데, 아유, 저 집에 산 주인 산에는 가지 마라. 그 집에는 망원경을 샀다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무하는 사람이 그 헌하게 다 보인다네. 그래서 그 집 산에는 못 갔습니다. 그렇게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만나면은 산주인한테 또 얻어맞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꼴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살면서.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건지 제가 뼈저리기에 느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살았죠.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살 때는, 아유, 우리 집도 그 기와집이 아닐 망정 그 함석집이라고 있잖아요. 그 함석이라고 그 쇠판입니다. 그런 걸로, 지붕을 하거든요. 스레트 같은 거. 그런 거 지붕, 스레트 지붕. 그런 게 그때 나왔잖아요. 그런 집이라도 좀 했으면은 맨날 1년에 한 번씩 그 지붕 가리를 하려고 이형을 앉아서 가지고 계속 이형 덩어리를 이만하게 큰 걸 한 100개 정도 만들려면 힘듭니다. 그거 만들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도 산 하나 사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죽다 보니까 그 담이 있잖아요. 담도 말이에요. 담을 덮을 그 지붕을 만듭니다 하고 지붕을 만드는데 그것도 귀찮으니까 내가 이제 돌담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돌을 전부 다 우리는 냇가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냇가에 돌이 많잖아요. 돌을 전부 다 저다가 돌을 쌓아가지고 담을 만들었어요. 돌담길이지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붕을 할 필요 없잖아요. 담만 해도 그 돌담이니까 비가 와도 썩지 않으니까 편하다. 그렇게 이제 살았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게 좀 힘들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정말로 아등바등하지 않으면 살기 어렵다. 정말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취직도 하기 힘들고 돈 벌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 아이를 잘 낳지 않는 것도, 그렇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그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의료보험제도. 그 다음에 나라에서 돈 1원도 안 줘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늙어서 죽으면은 너 가족들이 책임을 져라. 나라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없잖아요. 나라한테 기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많이 낳아요.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나중에 편하다. 그래서 그것도 자식 낳는 것도 농사다. 그래서 자식 농사를 많이 지어야 된다. 그래서 생기는 대로 딸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실제로 부러워했어요. 동네에서. 저 집에는 아들도 많이 낳고 딸도 많이 낳아가지고 정말로 농사 짓는데 완전히 아들이 사형제, 5형제라네? 농사 짓는데도 금방금방 해내고 엄청나게 부럽더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님,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때는. 옛날에는.
네, 요즘에도 북한에서는 그 농기계가 없어가지고 소를 상당히 그 중요시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살 때는 옛날에는 소가 최고입니다. 전부 다 농사 짓는데 소가 대부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소라고 합니다. 대개 일소는 암소예요. 황소는 말을 잘 안 듣고 화가 났다 이러면 들어받고 그래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일 잘하는 소는 암소입니다. 암소가 일 거의 다 한다고 봅니다. 농가리, 밭가리 뭐 모든 거 다 해요. 구루마에다가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고 구루마에다가 그 벼를 실어 가지고 끌고 다니고 그다음에 그 보습 이런 데다가 이제 밭을 갈고 그다음에 논을 갈고 하는 게 트럭타, 지금의 트럭타 역할도 하고 짐을 옮기기도 하고 그리고 소를 기르면은 또 거름을 많이 생산하잖아요. 쇠라는 게 먹기도 많이 먹지만은 싸기도 또 많이 싸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남은 벼 있잖아요. 벼집 그걸 갖다가 마구간에다가 확 집어넣어주면은 한 보름만 지나면은 거기다 똥을 싸고 오줌 싸고 이렇게 되면은 자동 그 믹서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퇴비가 됩니다. 그래서 질퍽질퍽해지면은 그걸 마구를 친다고 합니다. 쳐가지고 이제 마당에다가 쌓아놔요. 그 쌓아놓은 게 한 5m, 10m씩 올라갑니다. 그거 쌓아놓으면은 이렇게 집에서 보면은 기름이 솔솔 납니다. 그것도 이제 많이 쌓아놓으면 거기서 이제 온도가 생겨서 그게 삭느라고 따뜻한 그런데 지렁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렁이를 그 이제 텔비장에서 이제 들쳐가지고 아주 뻘게요. 그런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낚시를 끼워가지고 이제 그 내가에 나가서 낚시를 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옛날에는. 참,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때도, 지금에 생각하면은 정말로 오염된 환경에서 살지 않고, 정말로 자연, 무공해 음식을 먹고 컸다. 그거 하나는 정말로 맞습니다. 그때만 해도 메뚜기가 천지입니다. 뭐, 다른 거, 물고기도 많지만 메뚜기도 천재예요. 메뚜기가, 낮에 12시 되면은 날이 뜨거우면 활발해서 못 잡아요. 날아다니면서.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고 이슬이 맺힌 그때는 좀 추우니까 활동이 좀 둔해집니다. 그리고, 암놈하고 순놈하고 연애할 때, 그게 이제, 암놈이 크고 순놈은 작아요. 그러니까 그 암놈한테 그 순놈이 올라타요. 그래가지고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벼 잎사구에. 그걸 잡기가 제일 편해요. 그런데 연애할 때는 그놈들이 둔해져가지고 잘 안 날아갑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그래요. 그놈들도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연애를 하다가 결국은 우리들이 다 잡아서 먹죠. 그러면 한 번 잡으면 두 마리 잡잖아요. 근데 암놈은 큰데 순놈은 작습니다. 옛날에는 뭐 밖에 나가면 쑥이 지천이고 뭐 또 과일나무도 농촌에는 그 집 주변에 많이 심었습니다. 감나무, 뭐 꾀나무, 살구나무, 포도나무. 그다음에 바로 그 집이 농촌의 집이라는 게 자기 그 땅, 밭이면 밭 이런 데 옆에다가 집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 밭이니까 도라지를 갖다 심어 놓으면은 매년마다 도라지가 거기서 나오고. 밤나무 있으면 밤이 열리고 감나무 있으면 감 열리고 그러니까 그거 따먹잖아요. 살구 먹고 뭐 먹고 과일 사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농사지니까 오이, 호박 이런 건 다 나오고 감자, 고구마 이런 거 다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럼 과일도 전부 다 농촌에는 과일이 아주 집 터에 원래 농촌에서는 옛날에는 집 주변에다가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요. 왜냐? 그 나중에 크면은 과일을 먹으려고 다 심습니다. 아주 의무적으로 감나무, 밤나무는 다 심어 놓습니다. 없는 집이 거의 다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먹고 그렇게 컸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